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고를 좀 그냥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이게 잘못됐네요.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블로그 중에서 최광자님 이 블로그를 참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우선 그 ETF 종류와 세금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국내 상장 ETF가 있고 해외 상장인데 그냥 간편하게 미국 상장이라고 할게요. 미국 상장 ETF. 국내 상장 ETF는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가 있고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ETF가 있습니다. 그 ETF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상장 ETF 중에 국내 주식형이라는 것은 국내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로만 ETF를 구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코덱스 200은 200개 상위 200개 기업으로만 구성을 한 거죠. 만약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그 국내 상장된 기업들로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들로 묶어서 ETF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해외 주식들로 구성한 것들이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 미국 나스닥 100, 미국 S&P 500,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미국 테크탑 10.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전부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주식형 ETF예요. 국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사고 팔듯이 똑같이 하지만 이 주식들은 국내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주식들이라는 뜻이죠. 나스닥 100은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 100개 기업,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500대 기업,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 30개 기업, 테크탑 10은 미국 빅테크 기업 10개의 기업 이렇게 구성된 것들을 뜻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두 가지로 분리돼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냐,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ETF냐. 그러니까 세금은 어느 나라에 상장되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이게 미국 주식이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느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이면서 해외 주식형이죠. 그래서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납부를 하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예를 들어서 스파이, 이것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미국의 ETF입니다. 그리고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예요. 이 스파이나 QQQ는 미국에 이제 직접 투자해서 매도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품들, 이런 종목들이 바로 미국 상장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 방식은 첫 번째로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ETF예요. 국내 주식 거래할 때 매매 차익은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팔아서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비과세고 만약에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 원천 징수입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소득을 받는데 그 입금될 때 15.4%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죠. 만약에 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해외 주식형 ETF인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이런 주식들인데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 소득세로 간주를 해서 15.4%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는 전부 배당 소득이 발생하죠. 15.4% 이제 원천 징수돼서 납부가 되어서 입금이 됩니다. 둘 다 배당 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금융소득세 대상이 돼서 연간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기존 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2천만 원이 초과가 됐을 때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2천만 원 넘어도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해외 주식형 ETF는 2천만 원이 넘을 때는 배당 이 배당 소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금융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좌상에 내가 수익이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1억 5천이야. 플러스 5천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계좌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거니까 내 계좌상에 플러스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상장 ETF인데요. 저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면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죠. 부동산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40% 이상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제 미국 상장된 ETF는 2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세금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테슬라를 사고 팔아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됐고 애플을 사고 팔아서 800만 원이 됐다면 총 300만 원 이익이 발생했죠.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 수익금 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11만 원 양도소득세를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 상장된 ETF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가 어떻게 세금이 다른지 그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세금 전문가는 아니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은 전문가분들하고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